이제 막 스타트업 하신 분들,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해당 사업을 꼭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짝! 안녕하세요, 창업순행 신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사업을 막 영위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첫 번째로 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저희 같은 회사처럼 사회 가치가 우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니 해도 원인데 원인데 사실 그거보다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나만 할 수 있더라도 나 혼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타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현재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유사한 사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경북 사업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경북 사업을. 이름이 뭐냐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경북 사회적경제진흥원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된 공지라든지 뭐 공고문 그리고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유튜브 하단에 내용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짝! 자, 지원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최대 235만 원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넘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 기준으로 225만 원 정도는 줘야 2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이 해당 사업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5만 원이 최대치 기준이거든요. 최대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최대한으로 다 받기 위해서는 최소 23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실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 세금을 다 떼고 원천징수까지 포함해서 다 뗐을 때 200만 원이 넘어야 이 해당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지역별로 운영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는 이 지원 사업 말고 사회적 기업에서 주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은 우리 회사 통장으로 주고 뭐 나머지 30만 원은 우리 근로자 통장으로 따로 별도로 넣어주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공고문 기준으로는 최대 235만 원이니까 235만 원에서 90% 정도를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최대라는 표현을 쓰자면 최대. 그러면 그만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우리는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냐면 세 달 한 분기 기준으로 세 달치를 한 번에 몰아주는 형태예요. 세 달치를 한 번에 몰아주는 형태. 근데 이게 공고문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 딱 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애매해요. 저가 받는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분을 받고 계시는데 매달 돈이 들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금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저희는 그 도장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관련 해당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급여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진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건비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번 연도 2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뭐 다음 연도 10% 삭감이 된다거나, 또는 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후속 연계 사업이 있다라고 했으나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역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제가 알려드리는 건 경상북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 지원 사업 운영 방법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꼭 인지하셔야 돼요. 하여튼간에 200만 원 이상 주면 돈 준다는 거. 짝! 자, 지원 기간은요, 이 사업 시작일은 2020년 3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우리가 서류를 신청해가지고 심사를 다 받으신 다음에 3월부터 시작되는 내가 고용한 근로자에서 당해 분기죠. 당해 분기 3개월 분기별로 나눠서 세 달치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또 변경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군마다 월별로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분기별로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스타트업 하신 분들,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해당 사업을 꼭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짝! 자격 요건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매출 20억 미만 1명, 그리고 30억 미만 최대 2명, 그리고 30억 이상 최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1명 정도는 다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정 업체별로도 따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단순 생산직과 그리고 식당에서 하는 뭐 홀서빙 뭐 이런 직종들은 이 해당 사업으로 뽑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연구원의 개념인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인력.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뭐 그리고 뭐 기획자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요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홀서빙이라든지 캐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는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요식업을 상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전문 요리사는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전문 요리사. 그와 관련된 요 표는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셨다가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근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미만의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주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 39세 미만이면 되는데 단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이 사업장 주소지로 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소지로 이전해 주셔야 됩니다. 근로자 참여 기업 주소지 이전이 필수고요. 근무지상 근무지 이외에 시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저희 주식회사 씨앗드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씨앗드림이라는 회사는 포항에 본사 하나와 매장 하나, 그리고 경산에 연구소가 총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룡포는 그 내부적으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라든지 또는 지사 등록의 여부에 따라서 이전 가능 여부가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당 시군이랑 협의를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종사업장만 등록되어 있고 지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로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거리로 보내는 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렵다라고 인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신청 기간. 제일 중요한 거죠.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28일 17시까지입니다. 17시까지. 이거 꼭 늦지 않게 잘 접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평가를 중점으로 하고 뭐 특별히 발표라고 하진 않고요, 서류를 꾸며서 제출하시고 거기서 승인 나시면은 바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예요. 뭐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하나 집어드릴게요. 매출 규모 20점, 그리고 종업원 수 20점, 그리고 청년 월 급여 20점, 타 시도의 전입 여부 20점. 여기서 말하는 타 시도의 전입 여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다른 시에 있다가 우리 경상북도로 넘어오는 경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 10점,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할 경우에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총 100점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하고요, 현장에 한번 방문합니다. 사무 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근로를 하기 적합한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와서 한번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과 고용지원센터에서 방문해가지고 한번 심사를 받고요. 뭐 심사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현장 방문해서 대표자 그리고 이제 현장 실무 담당자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뭐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청년은 어떻게 쓸 것인 거냐, 그리고 이 청년의 사용 계획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은 여기 제외 대상 근무 형태입니다. 제외 대상 근무 형태, 제가 아까 띄워드린다고 했던 거 있죠? 요거 한 번만 더 띄우고 꼭 참고하셔서 체크하세요. 제한이 없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피드백을 요청하십시오. 안 된 사유에 대한 거. 우리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안 된 사유를 듣고 추후 보완해가지고 유사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참여하게 됐을 때 안 될 것도 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데리고 와서 내가 당장 이 사업을 했을 때 연매출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또는 1억도 안 될 거다 라고 했는데 또 알 수 없죠. 유능한 인재를 고용을 해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기존에 내가 기대했던 매출을 달성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돼요. 결국에 경영이라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조 기반도 마찬가지고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으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한번 신청해보세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에서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2,0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가 모르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뽑는 게 굉장히 더 남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항상 응원하면서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요 공고문도 항상 요 밑에 링크를 제가 달아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너무 업종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이 공고문을 꼭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파이팅입니다.